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제가 커피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24살 정도 때 네. 홍대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음. 거기는 이제 에스프레소는 없고 핸드드립만 있는 매장이었어요. 네. 되게 조그마한 매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랑 같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랑 친해져갖고 사장님이 이렇게 가게 좀 보라고 하고 자꾸 나가가지고.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저 전공 패션 디자인 전공입니다. 로스팅도 하는데 로스팅도 이제 제가 뭐 조금씩 일부는 몇 개씩 하게 됐고 이제 커피를 내려서 손님한테 주면은 어떤 때는 이제 바로바로 마시고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커피를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내가 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평가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갖고 좀 재밌었어요. 지금처럼 뭐 무슨 농장에 뭐 커피가 뭐 프로세스가 뭐 이렇게 해서 쫙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케냐 AA, 케냐 AB 뭐 이렇게 두 개 있고 그쵸. 콜롬비아 뭐 이렇게 있고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버가 이제 너무 지역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네. 그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커피를 다시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때 2007년이었어요. 처음 그때 했던 때가. 재밌게 그때 계속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유학 간다고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미술로 간다고 이제 거기서 에스프레소도 많이 마셔보고 결국에는 이제 카페만 맨날 많이 다니고. 상우 씨 계시나? 박상호 대표님. 네, 상우 씨가 내려준 커피도 먹고. 그때 만나셨어요? 그때는 친하진 않았고 네. 그냥 우연히 만났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 영국 생활이 지금 펠트 커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펠트 커피의 뭐 인테리어가 영국의 어느 카페와 뭐 100% 동일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때 경험들이 지금 뭐 사소한 결정을 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정도. 가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하면서 미술은 내 길이 아니다. 네. 돌아가서 커피를 한번 해보자. 그 당시에는 한국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 회사라고 할 만한 회사도 많진 않았어요. 커피 레이블에가 제가 이제 런던 가기 몇 달 전에 오픈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런던에 있을 때 이제 취미로 더 딥하게 디깅을 했던 것 같아요. 런던에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스페셜티 이제 로스팅 회사들이 막 써놓은 그 농장에 대한 소개 글들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막 그거를 블로그 형태로 돼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런던에서. 뭐 런던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페셜티 회사들이 농장 소개하는 글들이 이제 되게 잘 적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농장 공부를 막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글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다는 농장들 막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커피도 시켜서 먹어보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그 커피 교육 해주는 데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뭐 수업도 한번 궁금한 거 있어서 이제 뭐 로스팅 수업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진짜요? 네. 영어로? 네. 그 브루잉 수업 이런 거 듣고 교육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땠어요? 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의 교육은 막 브라질 볶는 법, 네. 콜롬비아 볶는 법, 케냐 볶는 법, 네.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네. 거기는 완전 이론만 거의 오전 내내 아니야 하루 정도는 이론만 하고 그러니까 한 이틀짜리인가 3일짜리 코스인데 네. 하루는 이론만 하고 하루는 이제 간단한 이론이랑 그 다음에 실습하고 끝이에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틀이면 끝나요?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랬어요. 진짜요? 네. 거의 이제 이론 위주로. 그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경험적으로 했던 게 정리가 됐구나. 네네 맞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랬었네.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래서 저랬던 거구나. 약간 이럴 때 맞아요.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브루잉도 약간 이론 커피가 어떻게 물에 녹아 나오는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주전자를 뭐 물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땐 저희는 이거 그 주전자 밑에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맞습니다. 밑에서 그 모양대로 물줄기 이거 연습했었죠. 제가 하루 종일 그거 연습했어요. 계속 이거 그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리고 포트에서 물줄기가 네.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됐어요. 맞습니다. 그거 연습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도움이 돼요. 또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아주 그때 막 그렇게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그 런던에 있는 스페셜티 업체들이 올려놓은 농장 소개들 같은 것도 되게 재밌었고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었죠. 그때는. 농장을. 네, 갔다가 약간 이제 모든 환상이 깨지긴 했지만 일단 너무 힘들고 커피를 직업으로 이제 해야겠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와서 이제 커피 템플에서 이제 김성 바리스타가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커피 템플에서 네, 스카웃을 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암점에서? 네네, 상암에 1호점 했을 때. 엄청 바빴죠. 아 그때 예, 너무 바빴죠. 그러면 김상훈 바리스타님 그랑 같이 일하셨잖아요. 네. 커피템플. 네. 뭐 이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사장님으로서 김세용 바리스타님 어떠셨어요? 여기 사웅 형 지금은 계시나요? 말할 수 있다. 지금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 지금. 안 계세요? 지금 브로콜리라는 아이디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한테는 뭐 좋은 선배이자 좋은 형이자 존경하는 바리스타. 입을 못 지금 존경하는 바리스타. 아, 티나요? 존경. 그때 30살 딱 됐을 때였는데 30이 되니까 약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살에 창업하는 게 되게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았고 네. 당장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실 이제 30살 되면은 일할 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다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보통 그 나이 때.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펠트도 구인할 때 네. 나이는 안 보고 뽑거든요. 나이는 별로 상관을 안 하긴 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20대 초반도 있고 네. 있는데 뭐 한 10살 어린 친구가 더 들어온 지 오래됐어. 네. 그럼 일을 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 서로. 그래갖고 오히려 매장에서 서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김영현 대표랑은 원래 이제 그 전부터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그때 마침 김영현 대표도 이제 뭐 로스팅 공장 할 자리 구하고 있고 해가지고 얼결에 같이 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동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김영현 대표랑 저랑 같이 지금 6년째? 7년째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네.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랬고 그 5kg짜리 프로바트 하나랑 로스팅 공장을 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일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네. 그때 이제 3천만 원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에 월세 60만 원짜리를 어디 신도림 저 구석에서 진짜 계속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때 매장을 구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때 이제 김영현 대표가 네.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드커피라고 여의도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 로스팅 공장만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합쳐서 하나로 브랜드를 만들자 네. 해서 새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펠트인데 그게 2015년 9월. 그 지금 창전동 매장 자리가 거기도 1000에 120이었어요. 몇 평이에요? 거기가 한 20평 되나? 18평, 19평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평전동 매장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사실 저거는 지금 한 2년 있다가 공사를 좀 깨끗하게 새로 한 거고.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그라인더도 하나 더 늘어나고 뭐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저거보다 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도 없었고 처음 오픈할 때. 의자가 없었어요 매장 안에? 네. 이제 네. 매장 알아보다가 네. 저기를 봤는데 처음에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창이 좀 양옆으로 넓게 나 있어가지고 네. 마음에 들었었는데 몇 군데 더 봤는데 저기가 너무 꽂힌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기를 계약하겠다 했는데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딱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있었네요 보증금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진짜요? 아무튼 그래갖고 어떻게 1,000만 원 내고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이제 하나씩 직접 했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철거해 주시는 분 찾아서 부르고 문 만들어 주시는 분 해가지고 사이즈 재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목공 불러가지고 이제 목공 공사하고 페인트 작업하고 200만 원 생기면 철거하고 네. 그 다다음 주에 또 한 200만 원 생기면 페인트 칠하고 뭐 그 다음 주에 또 한 100만 원 생기면 뭐 전기 공사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그 로스팅 납품해가지고 네. 번 돈으로 매월 번 돈으로 한 200만 원 벌면은 그거 이제 여기다 쓰고 여기다 네.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2달 반 정도 걸렸어요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셀프로 하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바도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려놓고 이렇게 네.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어요. 뭐 도면 같은 거 할 줄 모르니까. 머신 슬레이어를 그때 사고 EK 사고 로버 중고로 사고.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의자를 못 놨는데. 리스. EK도 리스가 돼요? 하나씩은 안 되고 한 번에 묶어서 싹 하면은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라인더랑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EK랑 이렇게 세 개만 올려놨었는데 뜨거운 물이 없잖아요. 네. 핫워터 디스펜서가 그때는 테이블탑이 없었어요. 네.
딱 놨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밑으로 바닥에 놔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할 때마다 이렇게 숙여가지고 밑에서 아메리카노 물 받고 그랬었어요. 이제 지금은 테이블탑으로 된 온수기 나와가지고 네. 요즘에는 뭐 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지금 6년째 운영 중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때도 오픈이 9월이었는데 냉난방기를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네, 에스프레소 머신은 3천만이 넘는데. 그거 사니까 이제 돈이 없죠. 아. 리스도 이제 돈 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 없었어요. 펠트 커피의 그 인테리어 굉장히 모던하고 굉장히 뭐 없는 그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그쵸. 그냥 된 게 아니네요. 돈이 없어서 된 돈이 없어서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네. 에어컨을 못 사고 있다가 네. 그거는 추워지기 전까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사자 해가지고 10월 말쯤 11월 다 돼갖고 산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까지 에어컨 값을 벌었어요. 이 케이스고 슬레이어 쓰는구나.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냉난방기 없네. 야 여기도 컨셉이다. 이렇게까지 미니멀한 컨셉을 잡아서 여기는 냉난방기까지 없는 미니멀한 컨셉이구나. 그 장사가 안 된다는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때? 리스까지 해가지고 막 돈 없이 시작했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걱정이 오히려 그때는 진짜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들어와 있던데 헬카페 임 사장님도 들어와 있던데 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필터 하면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고. 네. 그래서 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창전동 오픈하던 날이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창전 오픈하는 네. 날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죠. 네.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긍정적인 생각.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실패했을 때의 그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안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맞아요. 실패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로고 작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홀더라든지 컵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처음에는 네. 저 지금의 패키지가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소량할 때는 사실 인쇄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이제 스티커 붙여서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량 뭐 대부분 소량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스튜디오 FNT라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고 해서 근데 거기는 워낙 이제 비싼 스튜디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의뢰는 못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났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패키지 작업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다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 결국 다시 작업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랑 같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부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내부 디자이너가 있으면 빨리빨리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피드백이 빠르니까 좀 작업 진행이 수월하고 네. 필요한 걸 바로바로 그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커피 회사의 디자이너로 있는 거랑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로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뭐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은 디자인 회사의 바리스타로 있는 거랑 커피 회사의 바리스타로 있는 거랑 어디서 일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더 많이 뭔가 자기도 배우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디자인 회사에서 바리스타로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랑 작업을 할 거면은 외부 잘하는 디자이너들이랑 작업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내부의 디자이너를 두는 편보다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전동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이런 거 했을 때도 보시면은 저는 제일 좋은 거 사거나 아니면 진짜 제일 싼 거 사거나를 하는 편이에요. 쇼핑할 때도 어중간한 거 사면은 결국에 또 사더라고요. 그 쇼핑 철학이 지금 창전동 매장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머신은 리스지만 고가 머신 그렇죠. 박아놓고 인테리어는 셀프. 빌려서라도 제일 비싼 거 빌려서 사고 제일 좋은 거 사고 벤치 빌리고. 네. 메뉴도 엄청 적었잖아요. 맞아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이렇게 있었고 디저트 없었어요. 필터 네. 커피는. 필터는 있었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것도 어차피 거기는 그냥 우리 쇼룸으로 사람들 와서 커피 먹어보고 우리 원두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자라는 게 첫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충실하게 하려고 납품을 했었던 거죠. 하니까. 네. 공장이 있었으니까 납품을 하려면은 펠트를 먹어봐야 될 텐데 그럼 거기서 먹어보고 거기 음악과 그 공간이 브랜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달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 무드를 나타내는 쇼룸 정도라고 생각하셨고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우리의 납품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구성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네요. 맞아요. 간판도 그때 안 달았던 게 거의 골목이라서 사실 유동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간판의 역할이 멀리서 저기 커피집을 뭐 카페다 보고 그럼 저기서 커피를 마시자고 멀리서 보이라고 간판이 있는 건데 거기 유동인구가 없는데 간판이 있어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그걸 보고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은 오겠지 라고 해서
그냥 간판도 그때 그냥 안 달았어요. 유리창으로 다 안에 보이니까 다들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가 카페인지. 근데 동네 분들이 한 1년이 지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카페였는지. 네. 아, 영업하냐고, 공사하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1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거 매장이 오픈하고 수익이 났어요? 1,120? 네. 그때 괜찮았어요. 매출이 얼마였어요? 첫 달에 1,500? 첫 달에 1,500. 네. 그 하루에 뭐 한 50만 원씩 팔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50만 원 팔려면 진짜 바쁘거든요. 엄청 바쁘죠. 혼자서 쳐내려면. 진짜 바빠요. 근데 막 진짜 바빴는데 딱 찍어보면 50만 원이면 약간 이제 허망한 느낌이 있긴 한데. 커피값이 얼마였어요? 그때 처음에 3,000원. 야, 첫 달부터 1,500만 원. 그리고 매출이 계속 올라갔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다음 매장은 어떻게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화문 매장입니다. 보세요. 자, 꺼버려. 그때 공장 아까 얘기 드렸던 1,060짜리 네, 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0평대 공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 100평대요? 네. 1,060은 몇 평이었어요? 1,060은 한 15평. 15평. 네. 와, 성공하셨네요. 100평짜리로.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로스터균 추가로 12kg를 구매를 했었었고 5kg에서 12kg로. 그 펠트 그거는 이제 저기 창전동 오픈할 때쯤이었어요. 네. 5kg랑 12kg랑 두 개 썼었고. 오, 이때도 납품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그렇게 두 개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평 가서 또 두 개를 쓰다가 네. 50평 1, 2층인데 네. 2층은 사무실로 쓰고 1층은 로스팅 공장으로 사용했었어요. 아, 광화문점은 그 디타워 MD 분한테 연락이 와서 네. 입점을 하실 생각이 있냐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입점을 하겠다고 해서 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하겠다는 의사만 받고 이제 거기서 디타워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게 됐어요. 몇 달 안 있어서 그 삼성물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도산공원점을 바로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뒤에 바로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3호점을 도산공원. 네. 여기가 도산. 자, 건물이 여기 1층에 있습니다. 미팅 할 때도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저희도 잘 맞을 것 같아서 했었죠. 그러면 펠트 커피가 네. 추구하고자 하는 것 2호점, 3호점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딱히 뭐 어떻게 하려고 엄청 계획을 하고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떤 한 결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이어주는 네. 어떤 게 있어야죠. 한 가지 어떤 결이 없으면 좀 어느 순간 너무 중간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If everything I dreamt